슬기로운 금융생활. 우리가 주위를 보면 살아있는 것들은 다 잘하죠. 아이 키도 무럭무럭 잘하고 나무도 잘하고. 그런데 돈도 잘하는 거예요. 이렇게 돈을 살아있는 생물로 생각하면 우리가 무럭무럭 키울 수 있죠. 돈을 살아있는 생물로 생각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슬기로운 금융생활의 시작이에요. 슬기로운 금융생활, 돈에 대한 기초 지식이 필요하죠. 돈을 불어나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 이자. 재테크의 시작이자 금융생활의 기본. 여러분, 보통 이자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은행에 돈을 저축하거나 맡기고 나서 은행이 주는 혜택으로 생각하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에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해요. 여러분이 은행에게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빌려주고 당당하게 이자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자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면 여러분이 은행을 직접 선택할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유리하게. 내가 금융생활의 주체가 되는 거죠. 이런 광고 문구들 많이 보셨죠? 연 5%. 이 말을 파헤쳐 봐요. 먼저 여기 퍼센트는 그냥 수, 100분의 1. 그래서 이 말은 100원당 5원의 이자가 붙는다는 말이죠. 100만 원이면 이자가 5만 원, 1억이면 이자가 500만 원. 그래서 5%, 우리가 보통 이자라고 하는데 정확히는 이자율이죠. 왜냐하면 원금에 따라 이자가 달라지니까 관계죠. 이자율. 여기에서 수학 지식 한 가지. 우리가 수를 보면은 수에도 용도가 있어요. 아, 이것이 얼마나 많은가. 이것의 양을 직접 나타내는 수가 있고, 또는 수가 다른 거에 붙어서 나타내는 게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5만. 아, 이건 독립적으로 크기를 나타내는 수예요. 그런데 2분의 1, 4분의 3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독립적으로 크기를 나타내지 않고 다른 거에 붙어서 종속적으로 나타내는 말이죠. 우리 반 아이들의 2분의 1은 안경을 썼어. 이렇게 우리 반의 100명 중에 4분의 3은 김치를 좋아해요. 이렇게 종속적으로 쓰이는 말이에요. 일반적으로는 거의 중간에 곱하기가 들어있는 거죠. 그런데 퍼센트는 분수에서 나왔죠. 그러니까 퍼센트는 항상 종속적으로 쓰여요. 거의 다 20%. 우리 반 아이의 20%, 1000명 중에 10%. 이렇게 이런 숫자의 개념들, 어떻게 쓰이는 용도를 잘 알면 우리가 말할 때도 금방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숫자의 용도를 알면 수가 가리키는 깊은 의미를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원주율을 알죠? 파이라고 약속했죠? 이것이 뭐예요? 원둘레는 지름의 몇 배, 이것을 파이라고 약속했죠? 그러니까 지름의 파이배니까 뒤에 지름 같은 게 나오는 거고, 그래서 원주를 구하는 거예요. 정리하면은 수라는 거, 독립적으로 양을 나타내는 수가 있고 다른 거에 붙어서 관계를 나타내는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레이쇼가 가장 대표적인 예죠. 그래서 이자율은 종속적으로 쓰이는 관계를 나타내는 말, 원금에, 이 말이 항상 뒤에 붙어 있는 거죠. 이번엔 여기 연이라고 써 있죠. 이것은 기간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1년에 5%가 이자로 붙는다. 물론 원금에 5%. 만약 2년을 맡기면 1년 후에 원금에 5%가 붙고, 그리고 다시 1년 후에 이 전체에 5% 이자가 붙는 거죠. 만약에 누가 여러분한테 월 1%를 받을 거예요, 아니면 연 10%를 받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당연히 1%. 여기처럼 금융에서는
기간이라는 개념이 매우 중요해요. 그리고 이자율을 나타낼 때는 일반적으로는 항상 기간을 1년 단위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뉴스나 신문에서 콜금리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것이 뭐냐면 은행에서도 때로는 돈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급하게. 그러면 다른 은행에서 빌려야겠죠? 그때 주는 이자율을 우리가 콜금리라고 해요. 콜, 급하게 필요한 돈, 콜머니. 급히 필요하니까 하루 단위로 빌리죠. 이렇게 하루 단위로 빌리더라도 금리, 이자를 표현할 때는 연 몇 퍼센트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비교하기도 쉬우니까. 물론 하루 단위의 돈만 이자를 주면 되긴 하죠. 좋은 질문이에요. 문제를 다시 해석하면 내가 은행에게 빌려줄 때 은행은 2%를 주고 은행이 나한테 빌려줄 때는 5%를 받는다는 말이죠. 3% 차이가 나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위험도예요. 내가 은행보다 3%가 높다는 거예요. 3%. 뭐가? 안 갚을 확률이. 안 갚을 확률, 위험도. 금융생활의 또 하나의 핵심 단어, 위험도. 이자율은 위험도에 따라 결정된다. 은행과 개인 중에 누가 망하기 쉬울까요? 다시 말해, 누가 못 갚을 확률이 높을까요? 못 갚을 확률, 위험도. 여기 위험도가 그대로 이자율. 수학적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100명의 사람에게 10,000원씩 빌려줬어요. 그런데 1년 후에 2명이 못 갚았어요. 100명 중에 2명, 2%죠. 2%의 위험도니까 이 그룹의 사람들은 2%의 이자를 내는 거예요. 그럼 원금이 그대로 보존이 되죠. 또 다른 그룹은 100명 중에 5명이 못 갚았어요. 100명 중 5명, 5%. 이것이 그냥 이자율. 이해돼요? 이 그룹의 위험도, 그것이 이 그룹에서 내야 할 이자. 생각보다 쉽죠? 여러분은 어느 그룹에 속하고 싶어요? 이자는 적게 내고 버는 돈은 많으면 좋겠잖아요. 그것이 슬기로운 금융생활. 그래서 내가 속할 그룹을 내가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유리한 은행을 내가 선택하듯이 나의 위험도가 내가 속한 그룹을 결정하겠죠. 반대로 말하면 나의 신용도,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 신용도를 올려야겠죠. 신용도 올리는 방법? 핵심만 말하면 내가 돈을 잘 갚는다는 기록을 만들어야 돼요. 은행이 볼 수 있도록. 그래서 돈과 신용은 같은 말이에요. 슬기로운 금융생활, 슬기로운 신용생활. 신용도는 개인에게만 있는 건 아니에요. 기업도 있고 나라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신용도를 측정하는 기관들이 따로 있어요. 데이터를 모아서 분석을 한 거겠죠. 우리나라 신용도는 어떨까요? 꽤 좋은 편이에요. 중국이나 일본보다도 높아요. 만약 우리나라, 일본, 중국이 IMF에서 똑같은 돈을 빌린다고 하면 우리가 이자를 가장 적게 내겠죠. 신용도가 높으니까. 그래서 나라의 신용도는 중요해요. 왜냐하면 나라 빚이 다 개인 세금이잖아요. 결국 우리 세금이 절약되는 거예요. 개인이든 나라든 신용도는 곧 경쟁력이에요. 안타깝게도 신용도에서 우리나라에 약점이 하나 있어요. 남북 대치 상황이라 전쟁의 위험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신용도가 깎여요. 그러니까 전쟁날 위험이 없는 그런 평화 상태를 만들어내면, 그것이 인정이 되면은 신용도가 올라가겠죠? 여러분이 해야 할 일 뭔지 알겠죠?
이 시간 우리가 금융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배웠어요. 그 중에 핵심 단어, 이자율, 기간, 위험도, 신용도. 기초 지식을 배웠으니까 다음 시간에는 이자 너무 무섭죠? 붙고 붙잖아요? 눈덩이처럼 불어나죠? 반대로 내 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 좋겠죠? 내가 예금했는데 2배가 언제가 될까? 아, 궁금해요.